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지금 현재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흐리고 어지러운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떤 포인트에서 또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께서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셨다고 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기억하시죠? 그리고 문자도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 현재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위원님께 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저희 시장은 좀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거에서도 태풍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리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이면 움직였지. 그래서 이번에서도 이제 태풍 관련된 이제 폐기물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에 더불어서 지금 태풍까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쪽에는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대한 실적들이 다음 분기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바닥에 있다면 코엔텍이라든지 인선이에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저는 그냥 딱히 그냥 그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죠. 어제까지 또 하나마이크론, 탑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이비전 시스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여전히 좀 강세로 지금 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를 믿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 당연히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일단 여러분들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흐름들 아침부터 거의 강보합, 약보합으로 나온 이후에서 살짝 밀리고 있어요.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안 빠졌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장중에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호재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제 해소 부분, 그래서 1단계 합의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거 몇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얘기는 이거는 계속 해먹을 거예요. 이거는 올해 내년 계속 해먹을 건데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빠질 거면 알아서 빠질 거고요. 올라가면 알아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올릴 때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싸워도 안 빠집니다. 근데 빠질 때에서는 싸우면 빠져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기를 원한 상태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안 빠지고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호재로 쓰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뉴스로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세력들이 있을 거고 주도주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건데 여전히 미국 시장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고 해외 시장 모두 다 추세를 여전히 아름답게 상방향으로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무너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바로 그냥 들어주는 이런 추세 힘이라는 건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하루 이틀의 힘의 방향이 아니고 벌써 미국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언제부터 올라갔나요? 2008년도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2020년도에서는 각도를 튼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불꽃 시세를 강하게 주기 위한 이 시세인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수익을 여기에서 다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불꽃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여기서
급락하질 않아요. 여기서는 얘네들만큼 불꽃 시세를 한 번 정도는 줄 텐데 불꽃 시세는 과거 2007년도, 2008년도의 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 차화정이 바닥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대형주의 흐름들, 물론 지금도 대형주의 흐름들 뭐 제약바이오 보면은 그 흐름이 와 있는데 나머지 IT 섹터에서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항상 바닥을 치려면 마지막 휘날레는 증권주가 쳐야 되고요. 물론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 휘날레는 증권주가 쳐야 되고 IT는 항상 주도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IT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스닥만큼 다우만큼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매력적이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를 돌리게 되면 밀리긴 했지만 다시 들어주는 상황이고 지금도 들어주는 상황에서 여전히 양호하게 20일선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장중 뭐 눌림목 조정은 그냥 참을만 해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21선을 깨거나 여기 보면은 요게 5일선인데 5일선, 21선 이런 부분들을 깨면서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려면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돼요.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뭐 쉽게 밀리는 흐름들은 아니고 또 밀렸다가 또 오늘 예를 들어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한 2% 왔다 갔다 물리죠. 그러니까 1에서 3% 정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일 또 양봉 나오면 바로 3에서 5% 들어주면은 오늘 빠졌던 걸 더 얹혀가지고 더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300 지지와 코스피는 2300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2300 지지를 해주고 있고 2350은 1차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2400을 탈환하기 위한 시장의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2400 이후에서도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2400까지는 계속 가져가시거나 뭐 낙폭과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잡고 키워드를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꼭 챙겨가야 될 키워드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00 얼른 탈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선물 같은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 표적 종목과 더불어서 이벤트 진행 중이죠. 어떤 이벤트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떡값 벌어가시라고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보내주신 분들 계시다면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이벤트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종목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떡값 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떡 하나 먹을 거 10개씩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표적 종목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이 휴장이었죠. 한국화장품 6%, 아프리카TV 3.9%, 하나마이크로 5.9%까지 수익률을 달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들도 함께 볼까요? 네, 장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 시세 좋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갔는데 매수가에 도달을 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총 누적 수익률 820% 가까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표적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은 삼진 L&D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매수가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재료,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 삼진 L&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이제 2차 전지의 흐름들이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올라가려면 주도주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주도주였던 제약주는 힘을 내줄 만큼 다 내줬어요. 거의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온 폭을 봐서는 거의 끝까지 왔다. 근데 대신에 조정받으면 또 올겨울에 또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은 세력들도 이제 팔아먹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일전에 초창기 때에서는 모든 제약주들이 뭐가 가면 따라가고 모조리 다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지만 지금은 가는 것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지금 많이 흔들리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초창기 때에서는 다 갑니다. 뭐가 막 따라가면 뒤에 있는 게 막 따라가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차별화가 나오는 게 세력들이 여전히 들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팔아먹을 건가 이제 궁리를 하겠죠. 그럼 뭐 팔아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3단계 격상을 하겠다라든지 코로나의 치료제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호재들로 계속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계속 급등을 올리는 거예요. 많이 올린 다음에 던지면은 그래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10,000원에 파는 것보다 10만 원 올려서 팔면은 그래도 뭐 그게 50% 반토막 나더라도 5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만 원에서 아니고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1000%.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2000%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제약주들은 바닥 대비. 그래서 많이 올려놓고 밑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놓고 또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제약주들이 뭔가 악재가 나오면서 줄줄줄줄줄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물려서 힘이 들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고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보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닥에 산 사람들은 끝까지 뭐하라?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제약주들은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가격대에 올라왔고,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한 1,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았어요. 1,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았고, 지금 LG화학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지금 다시 우상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도주는 제약주만이 아니고 2차 전지도 주도주입니다. 이유는 돈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제약주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돈이 들어갔다는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올해도 들어갔지만 이게 원래 이 자금들이 2015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아직도 안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 코로나 전후로 해서 다시 올해 1월 달서부터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에서부터 바닥에서 왕창 또 들어갔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서는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삼진 L&D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종목을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30%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죠. 근데 그런 방법은 잘못 자칫해서 고점에 잡게 되면 그냥 한 방에 20%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복불복 게임이라든지 손절을 짧게 둬야 되는데, 굳이 뭐 30%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5%에서 뭐 10% 정도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라면, 낙폭과대에 있는 지금 그래도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에서 안전한 애들을 그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애들 들어가면 욕심만 줄이면 편안하게 5에서 10%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나는 30% 다음에 먹어야겠다. 그럼 급등주 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급등주 왜 하냐고 물어보면 30% 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5%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급등주로 들어가서 뭐 5% 먹으려고 들어간다? 근데 그게 깨지면 20% 30% 깨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뭐 다음날 무조건 30% 먹어야 된다. 그럼 급등주 해야 됩니다. 뭐 상한가 간 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을 줄여서 나는 그냥 5에서 10% 정도만 먹으면 된다. 이 생각 한다라 그러면 안전하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좀 이따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전일 있었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탑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탑엔지니어링. 어제 가격대가 안 들어왔죠. 9,300원에 들어올질 않았는데, 안 들어왔었어도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뻐서 언급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기관들이 물렸다 그랬죠. 쭉 올라가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고 지수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코스닥도 어떻게 움직였느냐. 쭉 빠지고 반등을 줬으니, 제약주도 주식이지만 IT 부품주도 주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IT 부품주도 주도주 축에 속한다라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2차 전지를 비롯한 IT 부품주들 다 잘 봐야 된다. 마찬가지.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걔네들도 주식이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바닥 부분에서 요거를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 했던 건데 가격이 안 들어왔을 뿐이고, 근데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9,000원 초반대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13%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이 요런 마찬가지 쭉 빠지고 다시 들어주는 요런 흐름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수가 2,400을 회복하게 되면 저 2,400까지는 봅니다. 최소한. 그리고 2,500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2,500 가면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전고점까지 돌파가 이루어질 거고요.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잠깐 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모양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이 나오려면 지수가 무너지거나 미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럴 일이 지금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수가 잠깐 쉬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럼 왜 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멈추면 불안한 사람들은 던지겠죠. 그래서 심리가 미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요만큼, 정말 코딱지만큼 수익 났다고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주들 보면은 뭐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여기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똑같은 코딱지만큼 한 5% 먹고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막 300%, 500% 이거 몇 프로 갔죠? 이거 400% 갔나? 200% 갔네. 바닥 대비 200% 올라가니까 억울해가지고 그때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서 쫓아 들어가죠. 그러다가 우리들 제약처럼 급락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아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장중에 탄력이 지금 둔화가 돼서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다시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먼저 움직였던 이녹스 첨단 소재 안 무너져요. 여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패턴인데 장대양봉을 누르고 올라간 다음에 밀릴 때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그 다음날에 다시 치고 가는 이 흐름들은 강세장이나 장이 최소한 박스권장 이상이 유지가 됐을 때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일양 이익 패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개파락이 나와도 이 기준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탁 해갖고 여기서 양봉을 뻗친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이게 강세장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패턴이 양호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IT 재료 부품주들 있죠. 머티리얼즈 시리즈들,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재료 부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애들을 비롯해서 갑자기 이쪽에 있는 IT 부품들이 핫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2차 전지도 주도주고 뭐 IT 부품주들은 여전히 싼 가격에 있는 애들 지금 널렸으니까 그쪽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시리즈로 하나마이크론 뭐 이쪽 그다음에 뭐 탑엔지니어링,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거 말고도 종목들 공략할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 죽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 내려가는 흐름들은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쿵 하고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죠. 그럼 얘네들이 계속 돌파를 이루면서 시간은 좀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아까 얘기했었던 탑엔지언 얘도 이 고점 라인으로 붙이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싸게 내려오면 공략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려오면 사세요. 내려오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 AES는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냥 미도달 됐다라는 거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자 이 말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인데요. 바로 삼진 L&D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그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 삼진 L&D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고 모양은 똑같죠. 뭐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자 매수 가격은 여러분 매수할 수 있게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는데 일단은 3,090원이었지만 지금 3,100원대에서도 매수가 되는지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보고 안정세 지금 찾기 시작했죠. 오케이 3,100원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크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폭락 안 나옵니다. 폭락 나와봤자 그러니까 폭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려면 최소한 2,320은 깨야 돼요. 최소한. 무조건 저건 깨야 돼요. 1,320 깨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극대화되려면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려면 이전에 또 저점 자리 있죠. 2,070짜리 이걸 깨야 되는데 아마 안 깰 겁니다. 깰 수가 없고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자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가 있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은 동학개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정말 큰 쩐주 그래서 막 큰 그래서 한 50조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 그러는데 내려올 때 지난번에 1조가 들어왔다 그러죠. 미국 시장은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그냥 오히려 삽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손을 든 것 같아요. 원래는 빠지게 되면 개인들이 1조를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더 던져야 되는데 공매도 6개월 못하게 만들어놨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뭐 일본이 빠집니까? 일본도 올라가죠. 중국도 조만간에 저거 좀 돌파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로 들어올라가니까 오히려 3, 4일 전부터 시장 흔들려 버릴 때 무슨 일이 벌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안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수의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지금 2차 전지의 자 보세요. 다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만큼 빠졌으면 못해도 이만큼은 가야 됩니다. 3,500원은 가야 돼요. 2,400 가면 얘는 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진 L&D 이거 삼진 L&D 여기서 추천했는지 제가 아침방 추천했는지 회원들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상신 EDP 삼진 L&D 또 뭐 있었지? 에코프로였었나?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3-4개를 추천했었는데 그게 다 튀었어요, 그때. 상신 EDP, 삼진 L&D. 그때 수익률이 어떻게 났냐면 그때 추천하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한 30-40% 찍었는데 다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려갖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거 딱 기회예요. 얘는 빠지지도 않았죠. 상시 EDP는 이때 당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얼마나 올라갔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올라갔어요. 근데 대충 한 30-40% 수익 날 때 그냥 팔라고 했던 거고 삼진 L&D도 이때 올라갈 때 팔았던 종목이고 이것도 한 40% 올라갔던 종목인데 한번 팔았는데 이거 다시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G화학을 저는 계속 이거 타이밍을 잡으려고 LG화학을 봤는데 오늘 LG화학이 하방이 아니고 우상방향으로 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인데 요것도 오늘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았는데 아직은 모양만 만들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신고점 갈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이것도 돌파가 될 건데 이런 애들이 돌파가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후성부터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바닥에 있지만 언제 얘네들이 발동이 걸리느냐.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 있죠. 에코프로, LNF 얘네들이 왜 떠 있을까요? 고점에서. 시장이 넘어갈 것 같으니 떠 있는 거예요. 개인들 일단 물량들 털어놓고 올라가려고. 기관 외국인 수급들 그대로 있고요.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만 삼진 L&D 같은 애들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눈높이에 맞춰서 요거를 그동안 쭉 빠졌던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 수급을 어제 또 봤죠. 수급을 봤더니 좋아요.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시장이 어제 흔들렸음에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어제 올라갔고 최근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들을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하이비언 시스템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빠졌던 폭의 절반 정도나 혹은 이전 고점 자리인 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중에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밀리면 3,100원 정도 이하에서는 공략을 해보자. 2차 전지주들 여러분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LNF 살 겁니까? 살 수 있어요. 코스모신을 살 겁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 대비 200%, 300%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최근에 조정도 안 받았고. 그래서 많이 흔들어져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 뭐 또 내일 이후에서 또 리뷰하겠죠. 종목들 또 3%에서 5% 또 수익 났다. 내지는 또 10% 수익 났다. 이 정도면은 한 5%,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계속 트라이, 계속 가져가 보자. 시도해보자.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 장 좋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되는 종목들을 줍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삼진 L&D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흐름 봐가면서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정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들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께서 종목 차트도 봐주시고 이슈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물어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6,000원에 20%요. 16,000원에 20%. 그러면은 이거 사신 지는 한 2, 3주 되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 요즘에 됐어요. 아, 요즘에? 네. 일단 차트 모양 괜찮은데 이거 한 3, 4일 전에 좀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제가 그걸 후회해요, 지금요. 너무 그러니까. 늦게 들어갔어요. 이거 좀 늦게 들어가시는데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조금 높게 들어가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네. 이때 좀 샀었어야 돼.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이때 나왔던 거예요. 14,500원, 600원 요 자리 양봉 나온 날 있죠? 네, 예. 네, 8월 20일 날 샀었어야 되는 거고 저도 이게 늦었어. 크리스탈부터 해서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네. 가끔 가다가 제약주 섹터에서 추천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7년도에 네. 여기 있죠.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요거를 세력들이 매집을 했더라고요. 이때 당시. 그래서 요때 2017년도에 추천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약주들이 하도 강하게 움직여서 그때 몇 프로 올라갔냐면 대충 한 뭐 150에서 170%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 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보면 크리스타신 소재도 지금 또다시 거래량을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또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네.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저는 올 겨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못 사는 애들이고 막 너무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이제 그만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말고 있는 애들을 저점 매수를 해서 올 겨울을 좀 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뭐 제약주들이 다 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약주들이 조만간에 이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흔들린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요. 이거 빠지면 그때는 싸게 더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 겨울 이후에서는 2만 원 이상을 보시면서 보유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차피 뭐 샀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치는 18,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서 가져가셨다가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고. 네네. 근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일부터 빠지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길게 보면 제가 좋게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냥 물려버리면 그냥 갖고 있었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단가 낮춘 다음에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차는 18,000원 보겠네요. 그렇죠. 1차는 한 18,000원 정도?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니 팜토폴이 네. 저번 때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1,230원 주고 샀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교체하라 그랬었는데. 그건 들으셨나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못 들으셨구나. 그때 팜스토리 그때 질문하셨던 분이 한 3, 4일 전에 질문 주셨는데 예. 그때는 시장의 종목들이 다 같이 빠져 있길래 예. 얘는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등은 줄 네. 수는 있지만 주도주는 IT 섹터라서 제가 탑엔지론 쪽으로 교체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못 봐서. 그걸 못 보셨구나. 그래서 탑엔지론 교체를 해보셔라 얘기를 하고 제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이제 방송 다다음 날인가 방송에서 이제 탑엔지론을 추천했더니 지금 13% 올라갔어요. 그때 대비. 자, 그런데 지금도 기회는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종목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늦은 종목을 그러니까 얘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주가 또 다시 또 태풍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서는 바람 피해. 그동안에서 이제 물이 잠겨가지고 이제 농작물들이 뭐 죽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치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과일들 다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태풍 피해가 네. 이번에 네. 보니까 뭐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밖에 나가면 덥단 말이에요. 태풍은 더운 그 기운을 가지고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덥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면 이게 우리나라 오면서 이제 약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네. 그럼 바람 피해 때문에 또 농작물 가격이 더 분명히 급등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은 12,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개인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빠른 쪽을 원하면 2차 전지가 낫고 빠른 쪽을 원하면 2차 아까 삼진 LND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낫고 아니면 IT 부품주들 제가 시리즈를 계속 갖고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어쨌든 간에 이 태풍 지나고 결국은 추석 전후로 해서 분명히 물값이 아니고 채소 가격부터 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해요. 이미 벌써 그거는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탁 나오게 되면 이 농업 관련주들이 분명히 한번 움직일 겁니다. 시간을 한 달, 두 달을 보면은 가져가면 되지만 근데 이 방송의 스타일은 어떻다? 그냥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면 빨리 종목을 교체하라.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왜냐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끌고 가라라는 방송이 아니고 단타로 내일은 뭐 입지, 뭘 사지, 내일은 뭐 먹지 이런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서는 제가 탑엔지론 교체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도 된다. 근데 조금 느린 것 같다, 좀 지겹다라고 싶으면은 뭐 삼진 LND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탑엔지론 같은 종목 또 갖고 나올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그러면 추석이 지나야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슈가 돼야죠. 근데 지금 이슈를 뉴스를 한번 다 틀어보세요. 무슨 이슈만 나와요? 태풍 이슈만 나오죠? 예. 태풍 이슈가 이제 딱 없어지고 농작물 뭐 이런 얘기 막 피해 얘기 나오고 농작물 가격 상승 이런 뉴스가 막 도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네. 뉴스가 나오겠죠, 이제 조만간에. 아, 그럼 기다리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기다릴 건지 아니면 바로 교체를 할 건지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그렇죠. 하라. 제가 만약에 나쁘면 그냥 여기서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쁘지는 네. 않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 돼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자, 일단 전화 여러분들 지금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전화로 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문자도 나와 있으니까 문자도 여러분들 상담을 원하시면 되는데 지금 1차 1주차 추석 덕가 이벤트에 대한 종목이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수익률은 대략 한 13%, 14%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좀 밀려서 지금 10% 정도 돼 있겠지만 수익이 괜찮게 났어요, 지금. 2주차에도 종목을 또 뽑아드릴 텐데 3주차, 4주차 매주 해서 아직 3종목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준비해서 이제 월요일 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종목이 들어갈 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시황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네, 종목도 좀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1531-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 빠르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들었던 표적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삼진 L&D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65% 올라주면서 오늘 3,105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던 라인은 3,100원 이하로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많은 종목들 움직이긴 했지만 이 종목 아직 더 갈 가능성 많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담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진 L&D까지 오늘의 표적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도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원래 2,350선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살짝 밀리면서 1.16%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9%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장 어떤가요?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낙폭이 좀 심해졌죠. 그러니까 낙폭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긴 하는데 폭락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그건 좀 오바라는 얘기고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제가 팁을 드릴 겁니다. 자, 흐름을 보면 지금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아니고 순매도 쪽으로 지금 가닥이 지금 잡혔어요. 지금 아침서부터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어느 정도 매도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장중에 물량 소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믿을 수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 흔들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차라리 물려도 그쪽으로 물리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지수가 흔들릴 때에서 어디가 좀 많이 더 흔들리나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제약주들이 지금 급등을 줬다가 좀 밀리는 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국제약품이 오늘 그쵸?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국제약품 고점 대비 지금 밀려있는 폭이 지금 7% 정도 밀렸는데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제서야 제약주를 공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고점 대비 7에서 10% 빠집니다. 장중에서. 그리고 내일은 장담 못해요. 내일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고점에서 물리려고 하지 마세요. 물릴 거면 차라리 바닥에 있는 애들로 차라리 물리는 게 유리하고 이미 저쪽 제약주들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 신났죠. 뭐 종목들이 고점 대비 20% 갔던 게 갑자기 15% 내려가고 20% 수익 그러니까 20% 올라갔던 게 5%로 내려왔으니까 그 나머지 5에서 10% 단타 치려고 들어가겠지만 초보자들은 괜히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기만 하고 또 손절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약주들은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업종의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탈하면서 확 밀리죠.
아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 예를 들어 삼진 LND를 만약에 사려고 한다. 제가 3,100원 이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그냥 대놓고 사지 말고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를 분차트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사고 싶은 걸 놔요. 그렇게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다가 시장이 바닥을 치면 그때에서 종목을 그때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차트를 보면 하락의 N자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 얘가 뭐 이게 방송이 이제 11시 근처에, 11시 근처는 아니고 한 10시 한 50분쯤에 끝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바닥을 들어주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거기서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내일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가격 들어온다 막 사지 말고 뭐 사도 뭐 문제는 없는데 시장을 보면서 사면은 그래도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건 초보자들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매매를 어느 정도 뭐 주식에서 그래도 뭐 4년, 5년 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시장의 분차트를 보면서 매수 공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는 부분들만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막 사지 말고 시장의 바닥을 장중에 분차트를 보면서 빨간색이 나오면 공략을 하고 이게 막 깨지고 막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이제 매수를 조금 늦추면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최근에 매수했던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지수를 못 올라가게 그냥 묶어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마다 뭘 공략을 할 건지 반도체 부품주를 공략을 할 건지 근데 제약주는 웬만해서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를 공략을 할 건지 IT 부품주를 공략을 할 건지 뭐 카메라 섹터를 할 건지 PCB를 할 건지 딱 정해놓고 2차 전지를 할 건지 정해놓고 그 종목을 우리 주수 습격 사건에 보잖아요. 한 놈만 패처럼 여러분들이 딱 난 이걸 사야지 하는 거 그 정한 게 있으면 시장을 보면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양봉 나올 때는 강하게, 음봉 나올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그거를 오늘은 분차트하는, 그러니까 분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장중에 보면서 분차트를 보세요. 이게 5분 차트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이게 돌파가 나오거나 뭔가 센 모양들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매수를 시행을 해도 좋다. 지금은 싸게 사는 모양들이니까 싸게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시황 점검 이제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 아래테 기업 11,400원에 20%요. 11,4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제 뉴스들이 났는데 언택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그쪽이 뭐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응을 좀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좋은데 통신 장비주들이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로 이게 이쪽이 차라리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는 차트를 봤을 때에서 거래량이 좀 부족한데 올라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면은 분할 매도를 조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팔 필요는 없고요. 분할 매도. 네. 네,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보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럼 오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내일 빠지면은 아쉽죠, 그렇죠? 만약에 내일 11,5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제 못 판 걸 가지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정고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고점 돌파 못하면 밀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돌파를 못하면 그러니까 돌파를 하지 못한 다른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게 만 얼마예요? 만 얼마가 아니고 네. 이거는 이 정고점 자리가 13,350원짜리인데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3, 4일 안에 무조건 돌파가 돼서 무조건 위로 날아가야 돼요. 근데 3, 4일 안에 돌파를 못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그래서 네. 수익 난 사람들은 나는 수익 났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하고 막 던집니다. 네. 그럼 막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1,000원, 네. 다시 1,500원, 10,000원으로 내려가겠죠. 네.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싸다고 또 사람들 또 사겠죠.
네. 그럼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12,000원, 13,000원 올라가면 또 비싸다고 또 팔겠죠. 아, 네. 이게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냥 갖고 있으면 빠지면 던지고 싶고 올라가면 쫓아가고 싶고 그럼 거꾸로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올라올 때 그래서 분할 매도 제가 다 팔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분할 네. 매도를 해놓고 넘어가면 다른 통시장비주를 공략을 하거나 다른 쪽을 사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일부는. 네. 안 넘어가고 내려오면 뭐 하면 돼요? 편안하게 일부러 팔았으니까 다시 사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 전략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인데요. LG전자. 자, 일단 유튜브에 LG전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대형주 치고는 지금 많이 좀 떠 있어요. 이게 좀 강한 거는 좋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11만 5천 원. 아, 이거 예전에 물리셨던 거군요. 자, 차트를 보면 지금 LG전자는 지금 수급을 봤을 때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사요. 근데 뭐 다이렉트로 이게 뭐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쉬운 부분들은 아니라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조정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조정이 시작되는 대략 한 8만 원이 깨지면 조정이 뭐 얘는 이격을 좁혀놓고 움직이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그렇게 뭐 조정이 세게 나올 것 같지도 않네요. 보면은 뭐 4% 아니면 5%, 8%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되 한 1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는 한번 파실 준비했다가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확진자가 지금 다시 좀 늘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가 320명이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 뭐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좋은 얘기로 바꾸면 아직 400명 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400명 안 넘어갔으니까 뭐 다시 줄겠죠. 그렇죠? 뭐 시장이 만약에 저런 걸로 흔드는 거라면 매수 얘기입니다. 아, 근데 500명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태풍 오면 다들 집에 다 가만히 있을 거니까. 어쨌든 줄기를 저는 어쨌든 바랍니다. 어쨌든 줄어야 돼요. 이거 줄어야지. 자, 다음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유튜브 상담의 제이스택인데 이거 어제 저녁에 한번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제이스택 이거 어제 상담을 좀 길게 했었는데 1,750원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 그분이 아닌가 좀 싶어요. 자, 어쨌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물어보셨죠? 제이스택 요거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마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조만간은. 왜냐하면 수급도 꼬여 있고 얘가 지금 하락 사이클에 지금 여전히 걸려 있어서 대바닥을 칠 때까지 아마 전저점까지 아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 꺾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했다.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삼진 L&D는 2차 전지 주도주이면서 수급이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데 삼진 L&D는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동호회들이 와 사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세력들이 들어왔다 지들이 물린 거거든요. 탑엔지니어링도 그 시점에서 얘기했던 거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력들이 와 하고 막 들어줬다가 이제 조정받아서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그 주체가 세력들이 물려야 돼요. 아니면 돈 많은 쩐주가 물리든가.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삼진 L&D나 이런 애들은 누군가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시장이 빠져서 물렸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를 하거나 매집을 하는데 애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세력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조만간에 2차 전지,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 다 전고점 다 돌파를 하고 코스모시 돌파를 하고 또다시 2차 전지도 급등을 할 텐데 우리는 싸게 사야지 하고 막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기분 좋게 매집을 할 텐데 근데 요 제이스택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세력들이 그래 이거 한번 개인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 한번 6,000원 한번 밀어보자.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밀어보자. 그러면 떨어져 나가겠지. 이거 굉장히 싸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사세요. 차라리 뭐 아까 삼진 L&D 하이비전 시스템 조정받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얘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나중에서는 12,000원, 15,000원도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지루하면 6개월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움직인다 생각하고 15,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했지만 내일 당장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내지는 다음 달에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괜히 그런 희망 고문, 그러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종목을 희망 고문을 해서 물려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할 것 같은 종목을 하여튼 좋은 얘기는 지금 못 해드려요. 근데 나중에 좋아 보이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길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12,000원, 15,000원 올짜리가 내년에서는 분명히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옵트론텍입니다. 자, 옵트론텍, 좋아요.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이 옵트론텍은 바닥이죠. 차트가 굉장히 바닥이고, 카메라 모듈 섹터 카메라,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탑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옵트론텍, 거기다 파워로직스도 있어요. 요즘에 요 섹터에 있는 애들이 파워로직스만 제일 멍청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괜찮게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바로 거래 실린 장대 양봉에 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낙폭과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줄 건데 문제는 이거를 수익 권역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잘 사셨네요. 5,300원이면 정말 잘 사셨네요. 아주 기똥차게 잘 사셨네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7,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이번 시장이 지금 밀려서 그렇지 내일과 이거 보세요. 좀 그렇게 크게 안 밀린다니까. 이게 그게 크게 밀릴 장이 아니에요, 이게. 자, 아까 보니까 아까 분차트에서 하락 N자 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 아직 근데 바닥을 친 건 아닙니다. 바닥을 치려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60을 돌파를 해야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돌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요 자리 지지 1,030짜리 지지하고 뭐 하여튼 밑에 지지 라인들 많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내에서 움직여도 양호하고 좀 더 밀려서 끝나도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하여튼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지수가 다시 내일 살아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20에선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 초에 7,000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7,000원 정도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런 식의 앞전에 거래가 실려서 한번 움직였다가 빠졌던 애들. 그러니까 아까 제이스텍 빼고 저는 좋으면 좋다 얘기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 계속 얘기해요. 제이스텍 뭐 듣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이스텍을 공략할 게 아니고 차라리 옵트론텍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텔콘 RF 제약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팔아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최초에 추천했던 자리가 5,000원짜리죠. 5,000원짜리고 두 번째 추천했던 자리가 5,200원짜리고 세 번째 자리가 5,400원짜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을 실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에서 빠질 때에서도 5,600원대 있길래 그냥 팔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말 안 듣고 안 파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리거나 수익이 났을 때에서 팔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꼭 파세요. 괜히 들고 있다 이렇게 흔들릴 때 빠져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좀 높네. 자, 이거는 일단 5,500원까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물려 있다면 가져가세요. 지금 비보존이라는 얘기가 원래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다가 비보존을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크게 움직이려면.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없으니까 이게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일단 5,5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고 나중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에서 팔아라 얘기하면 절반 이상 무조건 파세요. 그 파는 기준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3% 이상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은 꼭 파는 거 그것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냥 팔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3번이나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3번이나 10%씩 3번이나 움직였던 종목인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뭐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이번 주는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 또 다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언질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